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오늘이 2021년 1월 7일 목요일 매매일지 영상을 녹화합니다.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은 한샘 삼성중공업 신풍제약 YG1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먼저 지난 영상에 제 영상이 다 주작이다라는 좀 댓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하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이 수익 실현한 것을 조작할 이유도 없거니와 제가 조작한다고 해서 뭐 얻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는 것은 일단은 저 스스로 이제 주식시장에 임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하는 과정이고, 이것을 좀 일기처럼 매매 일지를 남기면서 스스로 초심을 잡는 데 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을 보는데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죄송하지만, 일단은 이 영상의 취지는 저 스스로의 좀 초심을 잡는 데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계좌 자산 추이라는 것을 저는 NH키움이 아니라 NH투자증권의 나무증권이라는 MTS를 쓰는데, 계좌 자산 추이를 보면은 이게 조작이 아니라는 것이 좀 증명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19년 2월부터 조회를 했고요. 왜냐면 2년까지밖에 최대로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2018년 좀 말에 계좌를 텄는데, 그래서 저는 2019년 2월부터 가져왔고, 이때는 시드가 별로 크지가 않죠. 제가 2019년 6월에 입사를 했는데, 이때는 취준생 기간이기 때문에 뭐 따로 알바에서 용돈을 벌었기 때문에 시드 머니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저는 정말 잘못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손해가 많이 나는 구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고 그때부터 시드를 좀 늘려가면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까지, 이제 초반에는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전부 다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돈을 많이 넣을 수는 없는 환경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큰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 기간은 급등주를 따라가던 그 습관을 못 버리고, 이제 마이너스 나면 팔고 플러스 나면은 뭐 빨간불에 들어가고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나쁜 습관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이제 3월 되면서부터는, 이때 4월 달에는 엄청난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하락이 나왔는데, 그래서 정말 큰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 전 오히려 이제 돈을 월급을 더 공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넣으면서 그 시드머니를 통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한 주식시장이 2020년 4월부터는 끝없는 상승 랠리가 이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드머니를 좀 많이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취업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적금도 꾸준히 들고 했는데, 2020년 한 10월쯤에는 갑작스럽게 큰 손실이 나면서 좀 레버리지를 사용한 게 있었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적금을 깨고 그것까지 이제 주식에 입금을 하면서 시드머니가 좀 갑자기 커진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좀 보시면은 이게 좀 조작이 아니라는 것이 좀 해명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계좌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거는, 그 계좌를 공개하게 되면 제가 어떤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이런 게 또 보이다 보니까 이게 영상 보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일 이제 트레이딩 한 종목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지수 분석을 해보자면은, 오늘 드디어 코스피가 종가로 3,000을 넘었고요. 코스닥도 1,000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은 기관이 주도한 하루였고요.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는 모두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기관이 1조의 큰 이제 수급이 들어갔고,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개인은 수익 실현을 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이제 양 매수 주체가 양 주포들이 매도를 했지만 개인이 다시 한번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좀 상승할 수 있었던 스토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제가 판단한 거는, 이제 조자주에서 상원의회 선거 2석이 있었는데 모두 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장악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미국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
백악관 바이든이 장악했고요. 상원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했고 하원도 민주당이 장악했고 결국엔 민주당이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될 확률이 높고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이게 도대체 상원의 공화당이 차지하면 어떻게 되지? 뭔가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게 해소가 되면서 증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때문에 증시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매매한 종목인데 한샘, 삼성중공업, 신풍제약, YG원 이렇게 4종목이 들어갔고 오늘은 4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면서 오늘 드디어 1월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매매한 종목이 한샘이라는 종목인데 한샘이라는 종목은 가구업으로 2014년에 쭉 큰 상승이 나왔어요. 이때 이런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국내 가구 시장에 이케아라는 엄청난 거대 기업이 들어오면서 가구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거든요. 사실 이때 이케아가 뭐 한국 들어오면은 국내 가구 시장 다 망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가구에 대한 관심이 생기니까 이 가구 시장에 대한 파이가 더 커져버리는 효과가 나왔고 그러면서 엄청난 큰 주가 상승이 이루었고요. 하지만 이때 매출 정점을 찍고 2조를 찍고 오히려 내려오면서 주가는 바닥을 쳤는데 현재 지금 한샘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인테리어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그 모든 수혜를 한샘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본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일본이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사를 못 가니까 그냥 집을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둘이서 살다가 부부가 결혼을 해서 둘이 살다가 아이가 1명 생기고 2명 생기고 이러면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주택 시장이 워낙 성숙하다 보니까 이사 가는 빈도가 잦아지고 결국에는 좀 하지만 이제 삶의 변화는 주고 싶어서 인테리어 산업이 커지는 그런 결과를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봤을 때 많은 부분 일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인테리어 산업이 앞으로 커질 것 같다는 좀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인데 저는 조선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은 애널리스트들도 조선업이 앞으로서 계속 호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좀 매도를 한 것은 삼성중공업 외에도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던가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조금 더 재무적으로 봤을 때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고 이 수익 실현금 가지고 제가 조선주에 투자할지 아니면 뭐 다른 주에 투자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현금 확보를 해놔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매도를 했고요. 하지만 뭐 절대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앞으로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일단 매도를 했는데 분명히 하지만 이 종목이 또 시전 아래로 내려가 준다면은 공격적으로 담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 매매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풍제약인데 전 사실 신풍제약이란 이런 급등주를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 잠깐 폰을 보는 그 시간에 이 시간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면서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생각보다 수급이 엄청 강하길래 이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쯤 들어가서 14만 3,500원에 바로 매도 주문을 거는 이제 이걸 저는 한 30초 만에 스캐핑을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주문이 체결되면서 한 치킨값 정도 번 것 같아요. 2만 원 정도 벌었는데 이제 세금 떼면은 16,000원 정도 벌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YG원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한번 세 차례 정도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절삭 공구 기업이고요. 결국에는 제조업과 같이 사이클을 함께하는 회사예요. 조선, 우리나라의 제조업 하면은 자동차, 조선, 그리고 뭐 기타 제조업이 있는데 이것들이 잘 되면은 결국에는 이 YG원이라는 기업도 잘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제조업들이 폭풍 성장했던 2011년
그리고 한 2017년, 2018년 같이 YG원이라는 회사는 성장을 했고, 지금 이제 미중 무역 갈등과 좀 코로나 때문에 급락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런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주가를 회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YG원이라는 종목은 앞으로 좀 저는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증시에서 좀 체크해 볼 포인트는 무엇이냐? 제가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트럼프가 대선 결과는 반대하지만 자기는 질서 있는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는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트럼프는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바이든 당선 직후 성명을 내고 투표 결과에 반대하지만 팩트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한대요. 그럼 어찌됐든 20일 질서 있는 권력 이양할 것이다. 트럼프가 대선 불복을 할 것이다. 이런 노이즈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인터뷰를 보면은 질서 있게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의 대선 불복 이슈는 좀 제거된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환율 부분도 체크해 볼 것이 오늘도 1080원을 뚫지 못하고 다시 올라와 버렸는데 언제 이것을 이 1080원을 깨고 아래로 내려가 줄 것인가 이 부분은 계속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 이런 데 투자를 하는데 5G를 넘어서 6G로 넘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들이 이거 관련돼 있을까?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SK텔레콤과 삼성전자, KT는 서울대와 손잡고 LG는 카이스트와 손잡고 이제 애트리는 해외 핀란드 어느 대학교와 손을 잡는다. 그럼 여기서 저는 좀 이해를 한 것은 앞으로 IoT 이제 기업들이 성장을 하겠구나. 여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벌써 한 10년 전부터 IoT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드디어 IoT라는 분야에서 그런 관련 기업들이 폭풍 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oT라는 것은 사물과 사물을 연결해 주는 것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물과 사물이 연결이 되려면은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은 분명히 와이파이를 잡는 칩이라던가 아니면은 5G, 6G를 잡는 인터넷 칩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저는 통신업이 좀 발달할 거라고 봐요. 통신업. 여기서 지금 SK텔레콤과 KT 다 통신업이잖아요. 통신주가 돈을 버는 것은 결국에는 Q 곱하기 C 이게 영업이 매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Q는 퀀티티를 양적인 것을 말하고 코스트는 이제 비용인데 지금까지 통신주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사람들이 다 휴대폰 하나만 들고 다녔다면은 현재는 휴대폰 플러스 가지고 다니시는 게 아이패드 추가로 앞으로는 이런 아이패드 같은 애플 워치 갤럭시 워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각각 지금 회선이 더 추가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회선이 하나였다면 지금 벌써 패드 쓰는 사람들이 있고 워치 쓰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회선이 늘어날수록 이 양적인 퀀티티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신주들은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IoT 시대가 도래하면은 이런 관련된 칩을 파는 반도체 회사들도 성장을 하지만 이제 퀀티티가 늘어나기 때문에 통신 관련 주도 분명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좀 오늘 나왔던 뉴스를 보면서 IoT 기업에 대해서 이제 좀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